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원주와 횡성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항공편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눈이 그친 후에는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양구군이 올해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무료로 운행됩니다. 강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무료 버스가 운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큰 상황입니다. 강릉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은 18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태백시가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보다 많은 3억 7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으로 원주와 횡성에서는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항공편 결항도 이어졌는데요. 눈이 그친 후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어서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 화물차가 2m 높이의 개울로 빠져 뒤집혀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횡성군 정금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개울로 추락하면서 탑승자 4명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스스로 귀가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태장동의 한 도로가입니다. 당시 사고 충격을 말해주듯이 헤드라이트까지 파손돼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신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철제 보호막도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아기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쪽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 그래 확 도름이서 여기 갖다 때린 거예요. 여기를. 파편도 일로 다 튀었었죠. 일로 다 튀고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6일까지 이어진 눈으로 인해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39곳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원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이 결항하는 등 하늘길 이용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6일 새벽 2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장비 575대와 인력 640명, 제설제 787톤을 투입해 대설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화천 상서에 14.1cm의 많은 눈이 내렸으며 홍천 구룡령 12.9cm, 철원 동성 10.8cm, 춘천 9.9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7일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6일 아침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7일부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라며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와 동파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양구군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버스 요금 정책인데요. 1월부터 양구에선 버스 요금이 공짜라고 합니다. 양구군이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구군 인구는 2만 600여 명. 지난 2015년 2만 4천여 명을 정점으로 지역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농어촌 버스 운영도 적자폭이 커지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결국 양구군은 올해부터 버스 공영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매년 운수업체 측에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10월 농어촌 버스 운수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1,700원이던 버스 요금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운행합니다. 농어촌 버스와 함께 기존 100원의 요금을 받던 마을버스도 올해부터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무료버스에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는 식으로 좀 더 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죠. 또 그 200원도 안 받으시고 그냥 공짜로 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양구군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노선은 모두 10개, 마을버스 노선은 4개입니다. 군 외곽에서부터 양구읍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올해 양구군의 버스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억 원 늘어난 20억 원 수준. 하지만 추가 노선 확충과 버스 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양구군이 인수한 버스 회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일부 버스는 찌그러지고 녹이 슬어 있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합니다. 양구군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기존 버스 요금 수익이 크지 않았던 만큼 자체 재원을 통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2억 7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들은 군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버스 요금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는 3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쳐 관광지 노선도 추가로 마련됩니다. 양구군의 버스 공영제 도입이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이번 수당 인상은 지난 2022년 이후 추가 인상으로 올해 보훈수당 예산 5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은 기존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태백시가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보다 많은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는 모두 2,137명이 참여했으며 기부액은 3억 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자들은 답례품으로 눈꽃 한우와 탄탄페이, 한우 불고기 등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감정 결과가 확인되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습당국은 수색 규모를 줄이되 계속해서 감식 수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5일. 수습당국은 희생자 17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인도 작업과 유류품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안공항을 떠나기 전 관계당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시신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됐고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져서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일대를 사고 조사 현장으로 전환해 추가 발견에 대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도 당초 7일에서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의 엔진 2개와 주요 부품을 경납고로 이송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여객기에 탑재된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가 6일 오후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참사 직전 비행 고도와 기체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3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2023년 모금액 대비 12% 증가했으며 기부자도 2,844명으로 47%가 늘어났습니다. 기부자 가운데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2,858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17일까지 반값 농자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농산물 포장재 등이며 노는 최대 52만 5천 원, 밭은 최대 157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춘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가로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20가구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가스보일러 설치비의 8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LPG 공급을 위한 벌크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월군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 씨앗통장 사업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디딤 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가입 대상은 18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